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열기구가 떠오르듯이 증시가 다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뜨거운 열기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내 주식만 안 오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담았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보면 다우존스는 2.4% 상승이 나왔고 S&P 500은 1.6%, 나스닥은 2.2%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도 1% 올랐는데요. 미국 4대 지수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한 주였고 나스닥보다 다우존스가 0.2% 더 올랐습니다. 그 말은 성장보다 가치조가 더 큰 상승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빨간색보다 초록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만큼 많은 종목이 함께 올랐다는 의미인데요. 크게 상승한 기업을 추려보면 어느 한 섹터에 몰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세 곳을 추려보면요. 첫 번째는 아마존이 있는데요. 이번 주 9.2% 급등했습니다. AI 비서 알렉사를 이제 웹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챗 GPT에게 도전장을 내놨습니다. 알렉스 플러스가 출시된 지 9개월 만에 대화량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이 9.4% 상승이 나왔는데요. 뉴욕주에서 반도체 공장 착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조금도 200억 달러나 받게 됐는데요. 미국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이죠. 인텔도 이번 주 15% 올랐는데 트럼프가 극찬했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힘이 좋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팔란티어입니다. 이번 주 5.7% 상승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마두로 체포했는데 팔란티어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과 함께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 헬스케어, 금융, 소비순환재, 산업재입니다. 그리고 소재가 4.4%로 가장 크게 올랐고 반대로 유틸리티는 1.4% 빠졌습니다. 오른쪽 위에 가치 성장을 함께 놓고 보면 성장주도 올랐지만 가치주는 둘 다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중형 성장주는 1.9% 올랐습니다. 그리고 SCHED는 이번 주 시원하게 올랐죠. 2.8%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3.9% 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오른쪽 위에 성장을 보게 되면 SOXX 반도체는 신고가를 경신했고 AIQ는 2.1% 올랐습니다. 오른쪽 아래 혁신을 보게 되면 원전 관련된 URA ETF가 급등이 나왔죠. 7% 오르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6.9% 남게 됐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있는데요. 구글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4% 하락했는데 아마존은 8.1% 급등이 나왔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고배당주를 보면 대부분 기업이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크게 오른 건 홈디포입니다. 6.6%나 올랐고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로키드마틴도 크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홈디포의 주가 차트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쌍바닥을 그리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요일에 트럼프가 집값 잡겠다고 발언하자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홈디포에게 좋은 신호로 작용됐습니다. 로우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주가 차트를 보면 여전히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지난번에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채널이 벌어져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고가를 경신했으니까 이제 저항이 작아졌습니다.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S&P 500이 이번 주 1.6% 상승하는 동안에 환율은 1% 올랐습니다. 어느새 1460원까지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우리 주식계좌는 가만히 있었다면 2.6%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왼쪽에 순매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와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했는데요. 순매수 금액이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바로 밑에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마이크론이고요. 오른쪽 매도 종목을 보면 역시 1위가 테슬라인데요. 그런데 금액이 매수 금액에 비하면 많이 작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2위를 차지한 엔비디아를 보면 금액이 1797억 원이나 되죠. 다른 종목이 자꾸 오르니까 못 버티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보면 상승 채널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죠. 이번 주에 채널 하단부에 딱 걸리고 다행히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대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20%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특이사항이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면 여전히 행보디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210달러 벽을 언제 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4가지 이슈 중에 하나라도 해결이 되면 우상향 채널을 다시 그리며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엔비디아 투자자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현황을 보면 왼쪽의 매수 탑10은 유독 지수 ETF의 매수가 많았는데요. 연초되면서 절세 계좌 한도가 풀려서 그런 걸까요? S&P 500과 나스닥 100 매수가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미배당도 꽤 매수가 많았죠. 이번 주 매수 금액이 1156억 원이나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매도 종목을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미국 AI 전력 ETF 매도가 가장 많았는데요. 매도보다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정보를 보면 왼쪽 섹터는 에너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 순으로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기술주의 비중이 작다 보니까 AI 강세장에서 소외된 시기가 길었죠. 오른쪽 투자 기업을 보면 BMI, 머크, 로키드 마틴,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홈디포 등이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와 방산 쪽에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미배당에게도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그동안 모르는 만큼 성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포인트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S 이야기인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베스트 로봇으로 선정됐습니다. 덕분에 현대차도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로봇인지 잠깐 볼게요. 이번 CES를 통해서 로봇의 역할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틀라스는 더 이상 실험용 로봇이 아니라 사람 대신 일하는 범용 노동 로봇에 가까웠습니다. 공장, 물류창고, 건설 현장처럼 위험하고 힘든 일을 로봇이 맡게 되고 로봇이 AI와 결합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 범위를 넓혀갈 겁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단순한 로봇 기술이 아니라 인건비 생산성, 산업 구조를 바꾸는 자동화 혁명에 가깝습니다. 아틀라스는 로봇 한 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의 차트를 보면 1년 전만 해도 18만원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어느새 36만원을 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2배나 오른 거죠. 국내 배당주로 현대차 우선주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배당보다 시세 차익이 더 대단해졌습니다. 피지컬 AI를 기대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베네수엘라 변수에 미국 에너지주가 재조명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지만 제재와 정치 불안으로 공급이 늘 좋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글로벌 원유 공급은 다시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 셰일과 에너지 기업입니다. 미국은 생산 조절이 빠르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위치를 잘 차지하고 있죠. 이번 이슈는 단기 뉴스라기보다 에너지 가격의 하방을 막아주는 구조적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에너지 섹터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년짜리 천장이 현재 테스트되고 있는데요. 2008년, 2014년, 2022년 고점이 겹치면서 장기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급락 없이 고점 근처에서 꽤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섹터의 체질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무언가 폭발 직전의 차트임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섹터의 중장기 추세 전환이 일어날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에너지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은 어딘지 XIE ETF에 속한 기업의 비중을 보면 엑스모빌과 쉐보론 두 개가 압도적으로 높죠. 비중이 40%나 됩니다. 두 개의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왼쪽은 엑슨모빌이고 오른쪽은 쉐보론 차트인데요. 둘 다 비슷하죠. 앞에서 봤던 에너지 ETF와도 비슷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XLE는 20년 장기 저항선이 있었고 엑슨모빌과 쉐보론은 2023년도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즉 상승한다면 두 개의 기업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둘 만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BYD의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를 넘어섰다는 내용인데요. 전기차 시장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신호겠죠. 이번 주 테슬라 매수한 분들이 많은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테슬라와 BYD의 판매량을 보면 2024년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2025년에 BYD가 확실히 앞서가게 됐죠. BYD는 중국 내수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완성했고 배터리까지 직접 만드는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원가를 낮췄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판매량보다 수익성과 자율주행 그리고 AI에 더 무게를 두고 있죠. 둘은 같은 전기차를 만들지만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BYD는 대중화, 테슬라는 기술 플랫폼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전기차 2막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완성되는 시점을 2026년 7월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의 실제 도로 데이터가 100억 마일이 쌓이는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자율주행은 데모가 아니라 시간과 반복 그리고 현실에 쌓인 실패의 양이라고 합니다. BYD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엔비디아 플랫폼과 경쟁하는 게 더 어울리는 구조입니다. 즉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를 벗어나서 기술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긍정 투자자 캠 피셔와 집중 투자자 피터 틸의 이야기인데요. 이 둘을 보면서 나는 어느 쪽인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캠 피셔의 포트폴리오 진화를 보면 2015년에는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22.6%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2.3%로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분야는 은행, 헬스케어, 소비재 등 광범위했는데 소수 핵심 기업으로 집중되는 모습이죠. 확신이 생긴 자산에 비중을 싣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S&P 500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죠. 제가 지금까지 봐온 캠 피셔는 지수처럼 포트를 가져가되 그보다 조금 더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수의 비중과 포트의 비중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건데요. 캠 피셔의 투자는 지수 투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보유한 종목 탑7의 비중을 보면 S&P 500과 비슷하죠. 심지어 지난주 매수 종목을 보니까 VCIT를 제외하고 모두 매수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IEF와 같은 채권을 담고 있다는 것과 개별 종목 중에서 성장 모멘텀이 좋아 보이는 것을 조금 더 매수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투자해도 장기 우상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믿는 캠 피셔입니다. 캠 피셔가 이야기한 과거 진짜 버블의 특징을 보면 섹터 순환이 일어나면서 1번의 상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2번은 올해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오픈 AI가 상장하면 이것 또한 이뤄질 겁니다. 아직 3번과 4번은 기미가 보이지 않죠? 언제 버블 끝자락이 찾아올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중 투자자에 가까운 피터 틸을 볼 건데요. 실은 피터 틸은 투자자라기보다는 설계자에 가깝습니다. 피터 틸은 세상이 바뀌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는 사람이죠. 그는 어떤 투자를 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터 틸이 누군지 몰라도 제로 투 원이란 책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가 피터 틸입니다.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1등이 아니라 유일한 기업에 베팅하라입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일한 기업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검색 점유율이 아니라 인터넷 질서를 정의한 구글이 있고 스마트폰 제조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선물한 아이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 회사가 아니라 우주 접근 비용을 재정의한 스페이스X가 있는 거죠. 이런 유일한 기업에 베팅하는 피터 틸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피터 틸이 설립한 법인이 투자하는 미국 주식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투자하는 기업이 몇 개 없죠. 작을 때는 3개, 많아봐야 5개입니다. 회전도 꽤 빠른 편인데요. 피터 틸은 테마를 고르고 집중하고 그 다음 확신이 옮겨가면 가감히 정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의 성적은 어땠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아마존을 보면 2024년 4분기에 매수하고 바로 다음 분기에 매도했는데요. 당시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모두가 겁낼 때 피터 틸은 매수에 들어갔고 반등하자 바로 매도했습니다. 바닥에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열리자 바로 수확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를 보면 아마존과 동일한 시기에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9개월 동안 계속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4분기에 쿨하게 털고 나왔는데요. 신기하게도 피터 틸이 털고 나온 다음부터 계속 횡보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보면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잦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분기마다 사고 팔고를 계속했습니다. 시점을 보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한 것처럼 보이죠. 최근 매도 또한 전략 매도가 아니라 일부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테슬라는 아직 더 지켜볼 게 남았다는 이야기겠죠. 피터 틸의 매매는 단기 트레이딩처럼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하면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기업을 매매했는지 공부하기에는 좋은 표본입니다.
현재 피터 틸이 갖고 있는 종목은 딱 3개인데요. 테슬라, 마소, 애플입니다. 최근에 성적이 좋지 못한 친구들이죠. 심지어 애플과 마소는 3분기에 처음 매수한 기업인데요. 과연 이번 4분기에 이 기업들을 매도했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했는지 다음 달 포트가 공개되면 대가 포트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슈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 계획을 보면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 기준으로 올해 6월과 7월 사이에 상장할 걸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는 1조 5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와 비슷한 수준이죠. 자금 조달 규모를 보면 3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원화로 환산해 보면 44조 원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겠죠. 우선 스페이스X 사업 구조를 먼저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사 서비스, 위성 인터넷, 차세대 운송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발사 서비스는 말 그대로 고객들의 로켓을 발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사로는 나사, 미 국방부, 글로벌 상업 위성사가 있고요.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단가가 대폭 절감되고 재사용을 통해서 발사 빈도가 높다 보니까 성공률과 신뢰도가 두텁습니다. 두 번째 위성 인터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링크인데요. 요즘 비행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타링크 덕분이죠. 그리고 최근 베네수엘라의 인터넷이 끊기자 한 달간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월 구독 기반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반복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이고요. 스페이스X의 캐시카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차세대 초대형 운송인데요. 제2의 지구를 만들기 위한 초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달과 화성으로 보내는 택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구 밖으로 나가는 일이 빈번해지면 우주 물류의 코어가 될 산업입니다.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연결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자율주행차를 접하고 있는 우리는 이것 또한 곧 이뤄질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확률이 높은 분할 상장입니다.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스타링크만 먼저 분할해서 상장하는 거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 상장인데요. 이건 스타링크의 숫자보다 스타쉽의 꿈을 함께 파는 방식으로 단숨에 탑10 기업에 들어가는 상장 구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단계적 상장으로 스타링크로 시장에서 신뢰를 먼저 확보한 뒤에 본체 옵션 가치를 남겨뒀다가 차근차근 상장하는 방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면 단계적 상장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스페이스X의 IPO는 상장하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상장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스페이스X의 가치는 로켓이 아니라 스타링크의 현금 흐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사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 스타링크는 고성장 통신 인프라, 스타쉽은 장기 옵션인데요. 이 구조를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페이스X IPO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미래 인프라 기업을 언제 시장에 공개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우리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미국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주는 증권사가 있는데요. NH증권과 유안타증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미국 공모주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고요. 단 청약 수수료가 조금 비싼데요. 배정 금액의 0.5%입니다. 국내 공모주는 건당 2,000원 정도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실제 청약이 개시되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오픈 AI도 IPO 상장을 할 텐데요. 둘 다 트래킹하면서 이슈가 발생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주주총회와 X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에게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테슬라 주주에게 베네핏이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되려면 아직 6개월이나 더 남아있죠. 그것도 확정은 아닌데요. 그 전에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 관련된 주식을 찾고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로켓랩이랑 L3 해리스를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로켓랩은 말 그대로 로켓을 만들고 발사하는 기업이고요. L3 해리스는 군사용 통신, 전자전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1년 주가 차트를 보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세 테마가 되면 가는 놈이 더 가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S&P 500의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자주색으로 표시된 연간 수익률 막대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플러스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중 최대 낙폭을 보면 보통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했었죠. 위기 국면에서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상승장에도 중간 하락은 거의 항상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2026년에 펼쳐질 증시 변화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매년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때문에 장기 상승이 깨진 적은 없죠. 변동성은 위기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다음 주 배당 나게 된 기업을 볼게요. 1월 12일부터 23일까지인데요. 에보트, EOG, 에브비, 제너럴 다이나믹스, 캐터필러가 있으니까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13일에는 CPI, 14일에는 PPI가 나옵니다. 이번에 실업률이 4.4%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낮았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나올 물가지표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다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주부터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13일에는 JP모건을 시작으로 웰스파고,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합니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TSMC가 있고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캠피셔의 명언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오르고 훨씬 덜 자주 무너진다입니다. 우리도 캠피셔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